자, 돌고래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해서 완성할 수 있는 구조로 약간 일부러 폴리곤이 좀 부족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개도를 펼칠 건데 이제 절개선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눈도 좀 꺼놓을게요. 자,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도 꺼놓고 아래쪽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선 선택 툴을 볼게요. 이제 절개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선 선택 툴을 선택을 해서 우선 나는 배 부분을 따로 색칠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조금 힘들겠지만 배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요렇게 둥글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입 안 부분도 요런 식으로 선택을 좀 잘 해가지고 N 누르고 G 누르면은 라인 형태로 볼 수 있잖아요. 라인 형태로 봤을 때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나중에 완벽하게 오려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중간에 뭐 덜 잡은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뜬금없게 이런 데가 잘못 잡혀 있다든가 하면은 100% 오류 메시지가 떠요. 그리고 뭐 입부분을 갖다가 내가 좀 자르겠어 해가지고 요렇게 혀 부분만, 이 입속 부분만 따로 꾸밀 수 있게 또 입부분만 둘러 잡아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나중에 내가 혀를 뭐 요렇게 따로 혀를 그려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든가 입속의 상태를 따로 꾸며줄 수 있겠죠. 내가 이 돌고래의 왼쪽과 오른쪽은 좀 따로 꾸며줄 거야. 그러면 이 가운데를 타고 위쪽 절개선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공식이랄 게 없어요. 나의 목적에 맞춰서 절개선을 만드는 거예요. 꼬리 부분도 이렇게 잘라버릴 거고요. 지느러미 부분도 다 잘라버릴 거야. 이게 돌고래 같다가 하니까 약간 좀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요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느러미는 좀 제대로 펼치지 않을 거냐, 뭐 나의 목적이 이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는 그냥 단색으로 칠해버리겠다, 굳이 전개도를 펼칠 필요가 없다 하면은 그냥 냅두는 거예요. 이렇게 토막을 내서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도 좀 전개도를 펼쳐서 자세하게 텍스처링 하겠어 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절개선을 또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죠. 굳이 그러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오른쪽 등, 왼쪽 등, 배 부분 정도만 꾸며보려고요. 그래서 이쪽에 지느러미 부분을 완벽히 좀 잘라버릴 수 있게 한 바퀴 둘러버렸고, 선을 한 바퀴 둘러버렸고, 꼬리도 마찬가지로 꼬리도
그냥 단색깔로 나중에 칠해버리려고 선을 한 바퀴 둘러버렸어요. 이렇게 해놓고요. 셀렉트에 이제 스토어 셀렉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셀렉션 태그를 만들어 놔야 돼요. 절개선에 해당하는 이 태그를 만들어 놔야 된다. 셀렉션 태그가 만들어졌고요. 이름을 바꿔놓는 게 좋다. 뭐 돌핀 컷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UV 에디트 들어가서 면 선택 툴로 우선은 전부 잡아주세요. 자, 면 선택 툴로 전부 잡아서 탑뷰에서 좀 전신이 잘 보일 수 있게 해줄까요? 여기서 프로젝션에 프론탈이라는 걸 해주세요. 프론탈은 주관적인 정면 방향. 이걸로 전개도를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름 전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관통돼서 이게 지금 등이 보이고 있는데 관통돼서 배까지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프론탈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다가 하트를 그려놓는다고 하면은 등에도 하트가 생기지만 관통도에서 배까지 하트가 생기는 그런 구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지금 이게 등이랑 배랑 겹쳐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시점으로 밀어버리니까 등과 배 부분이 현재 이 전개도에서 겹쳐있는 상태고, 여기다가 뭔가 이제 그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려주면 뭐 등에도 이게 생기고 배에도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관통돼가지고. 이런 개념입니다, 프론탈은. 근데 이 프론탈을 왜 했냐면 우선 전개도가 펼쳐지는 방향에 대한 기준, 이거를 프론탈로 마련을 해놓는 편이 좋다. 왼쪽에 보시면 릴렉스 UV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릴렉스 UV에서 위에 있는 건 전부 해제하고 밑에 있는 것만 전부 일단 체크를 해보실래요? 릴렉스 UV에서 위에 있는 건 전부 해제, 밑에 있는 거 체크. 위에 있는 건 점 기준으로 전개도를 펼치겠다 이거고, 아래쪽에 있는 건 선 기준으로 전개도를 펼치겠다 이건데, 우리가 셀렉션 태그 만들어 놓은 게 선에 해당하는 셀렉션 태그거든요. 이게 면에 해당하는 셀렉션 태그, 선에 해당하는 셀렉션 태그, 뭐 점에 해당하는 셀렉션 태그를 다 따로 만들 수 있고, 아이콘 생긴 게 다 달라요. 면은 이제 채워져 있는 형태, 선은 이렇게, 뭐 점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셀렉션 태그를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걸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동선, 마우스 동선이 좀 길지만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은 이 왼쪽에는 ABF랑 LSCM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ABF라고 하는 건 지금 이 폴리곤들이 서로 이루고 있는 각도 있죠. 서로 폴리곤들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둥글둥글 부드러운 형태로 만약에 모델링이 되었으면 둥글둥글 부드러운 형태를 최대한 유지해서 뭔가 둥글고 부드러운 전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뭐 사람, 뭐 동물 등의 캐릭터, 요거에 좀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케바케이긴 해요. 이 캐릭터라고 하면은 약간 사물 모양 캐릭터도 있는 거니까, 각진 형태의 캐릭터도 있는 거니까. 근데 LSCM은 약간 이 폴리곤이 가진 크기, 비율, 폴리곤이 가진 어떤 크기, 비율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곡이 덜하죠. 왜곡이 덜하죠. 아까 전에 우리 스피어
이거 전개도 폈을 때 기억해요? 스피어 전개도 폈을 때 되게 좀 정사각형 형태로 펴졌었거든요.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되게 정사각형 형태로 비율이 나왔었어요. 전개도가 펼쳐진 상태를 봤을 때. 근데 지구 사진은 어땠어요? 지구 사진은 가로로 길쭉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지구 사진을 포토샵으로 불러왔을 때 어땠어요? 지구 사진을 포토샵으로 불러왔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크기를 줄여가지고 이 정사각형 비율에 맞춰가지고 지구 사진을 오히려 이렇게 지구 사진을 줄여서 집어넣었었잖아요. 이건 조금 불편한 사항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미지를 갖다가 전개도에다가 집어넣으려면 이미지를 전개도에다가 집어넣으려면 전개도의 어떤 비율에 맞춰서 내가 집어넣는 이미지의 비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이 우리가 집어넣는 이미지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오히려 이 모델링 안에서의 그 이미지 비율이 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방지하기엔 좋죠. LSCM이 그걸 좀 방지하기엔 좋다. 그래가지고 LSCM은 보통은 사람이나 동물 이외의 것들, 뭐 사물, 뭐 건물, 뭐 이런 것들, 사물이나 동물 등에 좀 적용하기 좋을 수 있다. 기계, 사물, 건물, 기계 뭐 이런 거에 좀 좋을 수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비교 사진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교 사진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봐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텍스트로 적어드린 거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ABF, LSCM으로 그냥 할게요. 어플라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본래 가진 비율을 잘 지키는 방향으로 LSCM에서 어플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ABF로 해보셔도 되고, 근데 ABF는 얘가 가진 비율보단 좀 뚱뚱하게 나왔어요. 뚱뚱하게 나온 건 뭐냐면 얘가 좀 휘어져 있잖아. 모습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를 각도를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개도가 펴진 거지 비율을 신경 써서 전개도가 펴진 건 아니다 보니까 각각의 장단점은 있다. 이게 어플라이를 연타할 때마다 좀 최적화된 결과가 살짝 달라지거든요. 이걸 연타해가지고 결과가 더 이상 안 바뀔 때까지 연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전개도가 펼쳐졌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프론트 뷰에서 프론탑을 했었을 때 전개도가 펼쳐지는 방향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눌렀었으면 어때요? 다른 방향으로 우선은 펴지죠. 물론 우리가 각도 조절 가능하죠. 각도 조절 다 가능하지만 지금 프로젝션에서 이 프론탈을 해가지고 전개도가 펼쳐지는 방향에 대한 기준을 잡아놓는 게 은근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오잉? 이런 짜투리 애들은 뭘까요? 그냥 이게 절개해 놓은 애들. 그냥 막 좀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절개해 놓은 애들. 우리가 이거를 그 이동 툴이나 뭐 해가지고 면 선택 툴로 더블 클릭해보면 어떤 부위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느러미는 그냥 단색으로 칠하겠다 해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거고, 혀는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혀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보면. 자, 우리 일단 면을 전부 다 잡고 크기를 좀 줄여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을게요. 혀를 좀 우리가 따로 편집을 좀 해볼게요. 자,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인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혀를 갖다가 좀 꾸미기가 애매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요 입천장만 잘 잡아보세요. 탑뷰에서 프론탈을 하는 겁니다. 탑뷰에서 프론탈. 그럼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잘 볼 수가 있죠. 이걸 약간 크기 조절해서 좀 이렇게 배치를 해줘. 그 다음에는 뭐 아래쪽 혀 부분만 선택을 해서 또 탑뷰 가가지고 프론탈 하면은 또 아래 혀 부분만 따로 잘 꾸며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잡아놓은 면만 프로젝션으로 간편하게 전개도를 또 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프론탈이 여기에선 또 유용하죠. 그래서 입천장, 혀 부분 따로 만들 수 있다. 아닌데 나는 입천장이랑 혀랑 연결해서 꾸밀 건데 이러면 약간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 우선은 이거부터 좀 확인을 합시다. 각 면마다 좌우 반전이 되어 있지 않은지 상하 반전이 되어 있지 않은지 그거부터 또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요 위쪽에 텍스처에 UV 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영어랑 숫자 써져 있는 걸 봐야겠죠? 해서 뒤집혀 있지 않구나, 영어랑 숫자가 뒤집혀져 있지 않구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배 부분도 마찬가지죠. 배 부분도 영어랑 숫자가 뒤집혀 있지 않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배가 좌우로 뒤집혔어요. 그러면 대부분에 해당하는 면만 선택을 해서 미러 U 눌러서 좌우 반전 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수평 수직도 회전 툴로 수평 수직을 약간 조절해 보면 되겠는데, 이거는 반듯하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한 번에 반듯하게 하는 단추 같은 게 없나요? 하신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든 수평 수직을 맞춰 봐야 돼요.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수평일 수도 있고 수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게 경우에 따라선 원래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하면 할 말 없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수평이고 뭐가 수직인지 컴퓨터가 계산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수평 수직이다라고 판단되는 요런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이렇게 뒤집는 게 낫겠다. 위에 그 입천장이랑 아래 혀를 좀 방향을 제대로 맞춰 놓고 점 선택 툴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UV 웰드 하면은 합쳐진단 말이에요. 가운데도 잡아서 UV 웰드, 이렇게 잡아서 UV 웰드 하면은 합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입천장과 혀까지를 이어서 그림을 그려서 꾸밀 수가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긴 하죠. 근데 이 UV 웰드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좌우 반전되어 있을 때, 좌우 반전되어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을 합치겠다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상에서도 입천장에서의 여기 점, 혓바닥에서의 여기 점, 이게 모델링 상에서도 겹쳐 있어야 전개도에서 웰드가 가능하거든요. 서로 떨어져 있는 점들끼리, 이 모델링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점들끼리 전개도에서 웰드해서 합칠 수는 없어요. 이제 웰드를 했을 때 안 된다.
그러면은 입천장이나 혓바닥이나 둘 중 하나는 지금 좌우 반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왼쪽 점을 잡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오른쪽 점이었던 거죠. 그죠? 왼쪽 점을 잡았는데 여기 오른쪽 점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 반전이 잘, 혹시라도 좌우 반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웰드를 해가지고 잘 합쳐야 된다. 자, 해서 다 되었어요. 다 된 거를 똑같아요. 아까랑. 이제 파일에 new texture 해가지고 배경을 까는 겁니다. 파일에 new texture 해서 이름을 뭐 돌고래 UV 해가지고 가로 2048, 세로 2048 해가지고 OK 눌러주시면 되겠고, 뭐 지느러미 같은 거는 그냥 단색깔로 칠해버릴 거니까 그냥 냅두자고요. 자, 텍스처를 깔았어요. 파일에 new texture 해서 텍스처를 깔았고요. 이제 면을 다 선택해서 레이어에 create UV mesh 레이어 하는 거죠. 아니면은 new 레이어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웃라인 폴리곤 하든지. 그래서 이제 윈도우의 레이어 매니저를 확인을 해보면 레이어가 나눠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새로 만든 레이어에 판박이가 찍혀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Save Texture As 해가지고 PSD 파일,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해서 꾸며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터리얼을 만들어가지고 그 매터리얼에 그 PSD 파일을 불러와서 적용해주면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이제 완성본을 좀 미리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 뭐 눈도 따로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뭐 이것도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건 피카츄 눈을 갖다가 잘라서 붙인 건데 이것도 이따 같이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포토샵 파일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개도를 펼쳐놓은 형태가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좀 더 최적화된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것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세하게 펼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돌고래에 뭐 볼터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줄 거야. 그럼 반대편에도 똑같은 볼터치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시메트리의 느낌이 나야 돼. 우리가 이제 라이트 뷰에서 프론탈을 해버리면 이것도 전개도가 펼쳐진 거라고 했죠. 지금 보면은 얘에 대한 이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이 겹쳐진 거예요. 라이트 뷰에서 프론탈을 해버리면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이 서로 겹쳐진 거다, 현재. 그래서 여기다가 볼터치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 넣으면 왼쪽도 색칠이 되지만 지금 오른쪽이 겹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도 관통돼 가지고 색칠이 된다.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배도 이런 식으로 색칠하면 되겠죠? 배를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버리면 될 겁니다. 근데 배를 이렇게 색칠할 때 뭐가 걸려요? 지느러미가 걸리죠. 배를 색칠할 때 지느러미가 걸려버리니까 우리가 이 지느러미를 또 따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느러미를 따로 이런 식으로 그냥 잡아가지고 뭐 프론탈 해가지고 똑 떼버리든가 뭐 이러면 되는 거죠. 이러고 나서 이제 단색으로 칠하면 되는 거죠. 해서 요 전개도에서 지느러미만 똑 떼버렸어요. 혀도 마찬가지죠. 근데 혀는 아까 했던 방식이랑 똑같죠. 뭐 위에
위에 면만 뭐 선택을 해가지고 뭐 프론탈 이렇게 놓고 아랫면만 선택해서 아랫면만 잘 선택해서 탑뷰에서 프론탈 해가지고 마련해 놓은 다음에 이게 이제 아래 부분이니까 혀 부분이니까 위아래 반전시키고 그 다음에 점들끼리 웰드 하자. 근데 만약에 이게 웰드가 안 되면 뭐 좌우 반전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좌우 반전을 미러 유로 해버리면 되겠고. 해서 이제 요거를 정리하자. 이것도 하나의 전개도를 펼친 것과 다름없다. 이겁니다. 정해진 방식은 없다. 내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전개도를 펼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초코바 모델링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포장지를 입히려고요. 우리가 평소에 뭐 과자 먹을 때도 과자 봉지를 생각하면은 친구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고 그 아래쪽 부분에 이 반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과자 봉지를 네모나게 펼쳐가지고 이제 여기 담겨있는 과자를 친구들과 나눠 먹죠. 그걸 딱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애초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포장지 자체가 원래는 어땠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네모난 상태의 포장지였겠죠. 그거를 이제 여기 왼쪽과 오른쪽을 둥글게 말아서 봉합하고, 요 위는 윗부분만 봉합을 하고 아래는 아랫부분만 봉합을 해서 최종적인 그 과자 봉지의 형태를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봉합되어 있는 그 과자 봉지를 역으로 다시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선을 잘 잡는 게 좀 중요한데, 여기 가운데 선을 일부러 만들었었거든요. 가운데 선을 가로로 여기만 잘 잡아주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도 잘 잡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운데 부분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옆에 선과 아래 선을 연결할 수 있는 이 선을 항상 놓치기 십상이거든요. 여기를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옆에 선과 아래 선이 만날 수 있는 이 선. 그래서 앞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상태가 나오겠죠. 뭐가 어설프게 이상한 데가 선택이 되어버리든가, 아니면 쭉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 하면은 나중에 저희가 그 전개도를 펼칠 때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위에 셀렉트에 스토어 셀렉션 태그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뭐 아무거나 바꿉니다. 초코컷 이런 식으로 바꿀까? 이제 UV 에디트 면을 전부 다 잡아주시고
자, 이번에도 탑뷰 시점에서 프론탈을 먼저 합시다. 면을 전부 잡고 탑뷰 시점에서 프론탈.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게 전개도를 펼칠 때 그 펼쳐지는 방향에 대해서 먼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릴렉스 UV에 오셔서 뭐 아까 우리가 다 세팅해놨던 게 있으니까 위에는 전부 해제하고 아래 거를 다 체크해서 지금 뭐 아까 해놨던 돌핀 컷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초코바의 이 셀렉션 태그 얘를 드래그해서 대신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뭐 LSCM인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면 이럴 때는 LSCM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방향 자체가 펼쳐진 어떤 그 회전 자체가 좀 왜곡이 심하죠. 찌그러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LSCM으로 해보니까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온 거는 이 폴리곤이 갖고 있는 그 가로 세로 크기에 대한 비율, 그거는 지켜졌지만 얘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휘어지는 그 각도가 지켜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ABF로 해주는 게 훨씬 깔끔하지 않나. 아까 전에 그래가지고 뭐 캐릭터는 ABF가 좋고 LSCM은 사물이 좋습니다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케바케예요. 케바케.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네모나게 전개도가 펼쳐진 모습이죠. 우선 이 상태에서 사진부터 불러옵시다. 파일에 오픈 텍스처 해가지고요, 초코바 포장지 사진을 불러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불러와줬는데 사진의 크기는 좀 고지고대로 불러와지거든요. 사진의 크기는 원래의 비율에 맞춰서 불러와지기 때문에 이제 이 사진의 원래 비율에 맞춰서 우리 이 모델링의 전개도의 비율을 이제 우리가 따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크기 툴도 있고 회전 툴도 있고 이동 툴도 있고 하지만 뭐 여기 있는 툴 말고도 이 아래쪽에 UV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을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UV 트랜스폼 툴을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영역 자체가 다 네모나게 감싸진 형태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만 잡고서 이제 이렇게 늘릴 수 있는데, 크기를 늘릴 수 있는데, Shift 누른 상태에서 하시면은 이제 비율을 깨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해서 엔터 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좀 세부적인 편집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렉탱글 셀렉션 같은 거라도 해서 드래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 툴로 우선 이렇게 당깁니다. 그 다음에 UV 트랜스폼으로 여기를 잡고 줄이는데, 이게 이동 툴로 그 마우스를 잘 보셔야 돼요. 마우스가 현재 이동 툴로 되어 있고 동그라미 버튼에다가 잘 마우스를 둬야 크기 툴로 마우스가 변해가지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줄이는 거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렉탱글 셀렉션으로 선택하고 이동 툴로 이동해서 거의 다 됐으면 UV 트랜스폼으로 크기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줄이면 되겠고요. 이렇게 약간 좀 수정을 볼 수 있죠. 요 가운데 몸통 부분에만 사진이 예쁘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면 뭐 점을 하나하나씩 잡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힘들잖아요. 뭐 이런 거는 여기 보시면 마그넷이라는 게 있어요. 마그넷. 자, 우선은 이 점 선택을 전부 풀어버려요.
이게 점 선택으로 어딘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 마그넷 툴이 선택된 점에만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점 선택을 모두 풀어버리고, 점 선택을 아무데나 클릭해서 점 선택을 전부 풀어버리고, 마그넷으로, 잘 보세요. 마그넷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 주변을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주변을 밀어버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끝에를 조금 처리를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잘 안 될 거예요. 이거 마그넷에 대한 그 브러쉬 툴의 크기가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으시면 모든 점을 다 선택을 해서 여기 핏 캔버스 투 UV 해주시면 좀 꽉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꽉 찰 필요가 굳이 있을까? 이게 사진이 끝에가 약간 좀 하얗게 나와 있어가지고, 사진 끝에가 약간 하얗게 나와 있어서 굳이 이걸로 꽉 채울 필요는 없어 보여요. 이제 스탠다드로 돌아와서 옥테일 렌더 켜주고 글로시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글로시 매터리얼에 디퓨즈에 이미지 텍스처 초코바 사진 원본 요걸 불러오면 된다. 그리고 뭐 러프니스 살짝 줄까요? 플로트 텍스처를 달아서 한 0.1 정도 주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남은 환경 설정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HDRI 엔비언먼트를 깔아버린다든가 뭐 패스 트레이싱 뭐 이런 세팅도 다 해줘야겠죠. 패스 트레이싱 세팅은 늘 우리가 하던 맛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라 그랬죠. 뭐 마지막으로는 सब디비전 서페이스까지 씌워서 마무리를 지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